어두운 밤 서울의 빗줄기는 집요하게 아스팔트를 때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번져 흐려지고 뒷골목을 따라 흘러내리는 빗물은 마치 세상의 비밀을 끌어내듯 검게 일렁였다. 그 속에서 한 여인의 숨소리가 거칠게 이어졌다. 강은수.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는 이제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다. 남편의 시한부 판정, 딸의 자퇴, 담보로 잡힌 집, 그리고 그녀 손에 들어온 정체 모를 약. 그 약이 단순한 약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알았지만 은수는 애써 외면했다. 이 약만 있으면 남편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녀 앞에 나타난 남자는 그 환상을 여지없이 깨뜨렸다. 이경. 세로중학교 방과 후 미술부 강사로서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던 그는 오늘만큼은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아줌마. 이경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이 약 어디서 난 거예요? 은수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냥 지인이 준 건데요. 남편이 아파서. 지인? 이경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내가 이 바닥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아요? 난 절대 리스크를 안 만들거든. 그는 손에 쥔 약 봉지를 흔들며 속삭였다. 이거 그냥 약 아니에요. 팬텀에서 잃어버린 물건이에요. 100억짜리라는 거 아시나? 은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요? 100억? 그래서 말인데. 이경이 은수를 향해 한 발 다가왔다. 빗소리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내가 당신 목숨은 살려줄게요. 대신 그 약 전부 내놔요. 나. 한 알도 남기지 말고. 은수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겨우겨우 단어를 토해냈다. 제발 살려만 주시면 뭐든 할게요. 뭐든? 이경이 낮게 웃었다. 좋아요. 그럼 거래합시다. 아줌마가 훔친 약 전부 나한테 가져와요. 훔친 게 아니에요. 은수는 절박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이경은 미동도 없었다. 변명하지 마요. 난 증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사실 하나만 중요해요. 지금 이 약이 팬텀에 사라진 물건이라는 거. 그리고 그걸 들고 있는 게 아줌마라는 거. 이 두 가지만으로도 아줌마는 이미 끝났어. 은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 치료비랑 집 담보로 잡힌 거 합치면 1억 8,670만 원이에요. 전 그 돈만 해결하면 돼요. 제발. 1억 8,670만? 이경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아줌마 지금 농담해요? 팬텀 약값이 얼마인 줄 알아요? 그게 그냥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돈인 줄 아나 보네. 제발요, 그냥 그거면 돼요. 그거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어요. 은수는 거의 무너져 내리듯 말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경은 은수를 노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차갑게 내뱉었다. 알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독한 게 뭔지. 절박한 인간이에요. 절박한 인간은 뭐든 하거든. 은수는 그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맞아요. 저 절박해요. 그러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이경은 눈을 가늘게 뜨며 은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좋아요. 아줌마 목숨 정도는 내가 살려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 약 전부 내 손에 가져와야 돼. 못하면? 그땐 팬텀이랑 경찰 둘 다 동시에 아줌마를 찾아오겠지. 은수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냥 같이 죽어요. 선생님. 은수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이경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같이 죽자고요. 이젠 끝까지 가도 상관없으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빗소리가 더욱 거세게 쏟아져 내렸다. 비가 쏟아지는 뒷골목. 은수의 같이 죽어요라는 말이 공중에 맴돌았다. 이경은 잠시 말을 잃고 은수를 바라봤다. 아줌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은수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전 이미 다 잃었어요. 남편은 시한부고 딸은 학교도 그만뒀어요. 집도 잃을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뭐가 남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 차라리 같이 끝내요. 저 혼자 죽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경은 잠시 침묵하더니 피식 웃었다. 대단하다 아줌마. 절박한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야 알겠네. 근데 그의 눈빛이 차갑게 번쩍였다. 난 아직 끝낼 준비 안 됐거든. 은수는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그러나 그 순간 골목 끝에서 그림자가 움직였다. 담배 불빛이 깜빡이더니 낮게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희한하네, 사건이 벌어지는 주변에 왜 자꾸 저 여자가 있는 거지? 장태구. 광남서 마약팀 팀장이자 무당이라 불리는 남자. 그는 빗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눈으로 은수와 이경을 노려보고 있었다. 태구 형사님? 이경이 순간적으로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태구는 코웃음을 치며 걸어왔다. 이경씨, 참 반듯한 청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수상한 밤거리에 주부 한 명 붙잡아두고 있네. 미술부 선생이 이런 짓도 해? 은수는 숨이 턱 막히는 듯 몸을 떨었다. 태구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향하자 온몸이 얼어붙었다. 저 그냥 오해예요. 전 은수가 말을 잇기도 전에 태구가 손을 들었다. 됐어. 변명은 필요 없어. 난 감으로만 움직여. 내 감이 뭐라는지 알아? 바로 여기 이 골목에 팬텀에 잃어버린 약이 있다는 거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경의 눈빛이 번쩍이며 은수를 노려봤다. 아줌마 설마. 태구는 주머니에서 꺼낸 수첩을 툭툭 치며 웃었다. 내 감은 99% 들어맞는다 했지. 근데 나머지 1%가 항상 문제야. 그 1%는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거든. 은수는 손에 들고 있던 봉지를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형사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태구는 냉정하게 말했다. 강은수 씨.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 아니면 당신을 체포할지 그건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렸어.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다 말해. 아니면 그는 이경을 스치듯 쳐다보며 낮게 덧붙였다. 당신 곁에 있는 이 청년이 먼저 무너질 거야. 이경이 발끈했다. 형사님 함부로 말하지 마요. 응. 태구는 씩 웃었다. 내 직감이 틀린 적 있는지 두고 보자고.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두 남자가 뛰어왔다. 체격은 왜소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운 황동현, 그리고 어깨가 떡 벌어진 헬스 트레이너 출신의 황준현. 팬텀 조직원 형제였다. 형님, 여기 있어요. 동현이 외쳤다. 이경이 이를 악물었다. 젠장 따라왔네. 은수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누구예요 저 사람들? 태구는 눈을 가늘게 뜨며 속삭였다. 드디어 판이 깔리는군. 동현이 이경을 노려보며 씩 웃었다. 선생님 우리 약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죠? 보스님 화 많이 나셨어요. 준현이 팔뚝을 번쩍 들어올리며 협박하듯 소리쳤다. 당장 내놔. 100억짜리 약 가방. 은수는 봉지를 꼭 끌어안으며 울먹였다. 안 돼, 이거 없으면 우리 가족이 죽는다고요. 순간 모든 시선이 은수에게로 쏠렸다. 의경의 분노, 태구의 직감, 팬텀 형제의 탐욕이 한순간에 폭발했다. 빗줄기는 더욱 세차게 쏟아지고 골목은 마치 전쟁터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뒤덮였다. 아줌마. 이경이 낮게 외쳤다. 지금 선택해요. 날 믿고 내게 넘기든가 아니면 저 인간들한테 끌려가서 산채로 죽든가. 태구가 비웃듯 말했다. 아니 강은수 씨. 나한테 말해. 이야기 어디서 난 건지. 지금이라도 불면 내가 목숨은 지켜줄 수 있어. 동현이 날카롭게 외쳤다. 시간 없어. 어서 내놔. 준현이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은수의 입에서 비명 같은 외침이 터졌다. 그냥 다 가져가요. 제발 우리 가족만 살려주세요. 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터졌다. 흰 가루가 빗물에 젖어 흩날렸다. 순간 모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태구는 눈을 번쩍이며 중얼거렸다. 이게 팬텀의 약이 맞네. 이경은 머리를 감싸주며 이를 갈았다. 아줌마 왜 지금 터뜨려요? 동현과 준현은 미친 듯이 땅바닥에 달려들어 흩어진 가루를 움켜쥐려 했다. 그 순간 태구가 총을 뽑아들며 고함쳤다. 멈춰. 경찰이다. 빗속에서 총성이 터졌다. 그리고 은수의 비명소리가 하늘을 찢었다. 쾅! 총성이 울린 순간 빗줄기와 함께 골목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은수의 비명, 황동현과 황준현의 고함, 그리고 태구의 거친 호흡이 뒤엉켰다. 엎드려. 태구가 외쳤다. 순간 은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고 총알은 그녀의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갔다. 파편이 튀며 벽돌 조각이 흩날렸다. 형님 미쳤어요. 준현이 소리쳤다. 태구는 총구를 겨누며 으르렁댔다. 멈춰, 팬텀 새끼들아. 지금 당장 꼼짝하지 마. 그러나 동현은 비웃었다. 형사 나으리, 우리가 이렇게 쉽게 잡힐 것 같아? 그는 순식간에 주머니에서 칼날을 꺼내 휘둘렀다. 위험해. 이경이 은수를 끌어당기며 몸으로 감쌌다.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은수의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다. 젠장. 태구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준현이 돌진했다. 그의 어깨가 태구를 들이받았고 총은 빗속에 떨어져 굴렀다. 형사님. 은수가 절규했다. 태구가 땅에 내동댕이 쳐졌지만 그는 악착같이 준현의 손목을 붙잡았다. 넌 오늘 절대 못 빠져나가. 동현은 은수를 노려보며 으르렁댔다. 아줌마, 내가 이 사단을 냈어. 내가 가져간 약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그 순간 은수의 눈에 바닥에 흩어진 흰 가루가 들어왔다. 빗물에 섞여 흘러내리는 가루는 마치 피처럼 끈적거려 보였다. 그냥 다 가져가요. 제발 그만해요. 은수가 울부짖었다. 하지만 이경이 그녀를 붙잡았다. 아줌마, 절대 그 말 쉽게 하지 마요. 지금 내놓는 순간 아줌마랑 가족은 끝장이에요. 팬텀은 당신을 절대 살려두지 않아. 은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때 준현의 주먹이 태구의 턱을 강타했다. 태구가 고꾸라졌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 날카롭게 번쩍였다. 최경도. 태구가 이를 악물고 무전기를 꺼내 외쳤다. 지원 요청해. 위치, 광남서 후문 뒷골목. 팬텀 조직원과 접전 중. 그러나 무전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돌아왔다. 젠장, 빗물 때문에 신호가 끊겼어. 이경이 이를 악물며 은수를 향해 소리쳤다. 아줌마, 지금 나한테 선택해요. 날 믿든가 아니면 저놈들한테 끌려가서 죽든가. 단 하나예요. 은수의 숨결이 거칠게 흔들렸다. 머릿속엔 남편 도진이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 딸 수아가 홀로 울던 얼굴이 번쩍였다. 내 가족만 살 수 있다면. 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뭐든 한다고 했잖아. 이경이 소리쳤다. 그럼 지금 결정을 내려요. 그러나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낮고 묵직한 발소리가 울려왔다. 이 난리통이 뭐냐? 모두가 동시에 시선을 돌렸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검은 양복 차림의 사내가 빗속을 뚫고 걸어왔다. 그의 눈빛은 냉혹했고 주변 공기마저 짓누르는 압박이 느껴졌다. 도규만. 동현이 숨을 죽였다. 팬텀의 보스 도규만. 그가 나타나는 순간 동현과 준현조차 꼼짝 못했다. 이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젠장, 진짜가 오셨네. 도규만은 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다. 이 여자가 그 가방을 건드린 년인가? 은수의 몸이 돌처럼 굳었다. 태구가 이를 악물며 일어섰다. 도규만 드디어 나타났군. 넌 오늘 여기서 끝이다. 그러나 도규만은 태연하게 웃었다. 끝? 형사 양반, 세상 돌아가는 꼴을 아직도 모르나 보네. 날 끝낼 수 있는 건 오직 돈이야. 근데 돈은 이미 내 손에 있지. 그 순간 골목 어귀에 고급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멈췄다. 차문이 열리며 젊은 남자가 내렸다. 잘 다려진 수트를 입었지만 눈빛엔 방황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강일임. 투앤홀딩스 전무 재벌 3세. 휘림씨. 이경이 중얼거렸다. 도규만은 흡족한 듯 웃으며 말했다. 그래, 후계자님. 이제 진짜 거래를 시작해볼까? 은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재벌 3세와 마약 보스가 같은 그림 속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태구는 이를 악물며 낮게 중얼거렸다. 역시 판이 훨씬 더 커졌군. 빗속에서 은수의 삶은 또 한 번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장맛비가 여전히 쏟아지는 광남서 뒷골목. 검은 양복의 도규만, 재벌 3세 강일임, 그리고 주부 은수. 마치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 부류의 인물이 한자리에 서 있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자. 도규만의 목소리는 낮지만 압도적이었다.
휘림씨 약속한 돈 준비됐겠지? 강일임은 젖은 머리칼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씁쓸하게 웃었다. 돈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곁눈질로 은수를 바라봤다. 이 여자가 왜 여기 있죠? 은수는 숨이 막히듯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가족 때문에. 가족 때문에? 도규만이 비웃었다. 재벌 후계자님 보셨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런 절박한 인간들이라니까. 돈도 권력도 없는 대신 목숨 걸고 달려드는 인간들. 태구가 이를 갈며 나섰다. 도규만, 내가 이렇게 일반인을 끌어들이는 순간 이미 끝난 거야. 내가 널 끝장낼 거다. 그러자 도규만은 허리를 숙여 바닥에 흰 가루를 집어들었다. 빗물에 녹아 손바닥에 흘러내리는 약을 보며 그는 피식 웃었다. 끝이라고? 아니, 형사 양반. 이건 시작이야. 이제부턴 경찰도 재벌도 다 이 판에 들어와야 돼. 강일임은 불편한 듯 얼굴을 찡그렸다. 난 단순한 거래만 원합니다. 이런 추잡한 장면은 원치 않아요. 추잡해. 도규만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다. 내 손에 묻은 게 뭔지 알아? 내 놈이 흥청망청 쓰는 그 돈, 그게 전부 사람들의 절망에서 나온 거야. 그걸 추잡하다고 부르면 넌 이미 이 바닥놈이나 다름없어. 휘림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는 반박하지 못했다. 그 순간 은수의 몸이 휘청였다. 제발 그만하세요. 그냥 그 약 가져가세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우리 가족만. 그러자 도규만이 흥미롭다는 듯 은수를 바라봤다. 이 여자가 재밌네. 강은수라고 했나? 너 내 가족 살리려면 이 판에서 살아남아야겠어. 무슨 말씀을 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때 이경이 끼어들었다. 보스님, 이 아줌마는 그냥 버려두세요. 쓸모도 없고 오히려 리스크만 돼요. 리스크? 도규만은 피식 웃었다. 아니다. 난 오히려 이 여자가 큰 열쇠가 될 것 같아. 태구가 소리쳤다. 강은수 씨, 지금이라도 내 말 들어. 당신이 가진 약, 그게 판을 흔드는 열쇠야. 나한테 전부 넘겨요. 그래야 당신 가족도 지킬 수 있어. 하지만 은수의 귀에는 남편 도진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은수야, 난 괜찮아. 내가 행복해야 해. 그 목소리가 잔인하게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강일임이 중저음으로 말했다. 도규만, 난 거래만 하겠다 했습니다. 이 여자는 왜 굳이 끌고 오신 거죠? 도규만은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휘림씨, 당신 같은 부잣집 도련님이 절실함을 알 리 없지. 하지만 세상은 절실한 인간이 굴려. 난 이 여자가 더 흥미롭다. 이 여자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오늘 밤 판이 갈릴 거야. 그 순간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하얀 섬광이 모두의 얼굴을 비추며 은수의 눈물이 반짝였다. 저한테 뭘 하라는 거예요? 은수가 떨며 물었다. 도규만은 미소 지었다. 간단해. 내가 이 약을 누구한테 넘길 건지 정해. 이경이든 형사놈이든 아니면 나든. 내 선택 하나에 따라 목숨이 달라져. 자, 선택해라. 강은수. 골목은 숨조차 쉴 수 없는 긴장으로 잠겼다. 이경은 이를 악물며 속삭였다. 아줌마, 날 믿어요. 내가 당신 가족 지켜줄 수 있어. 태구는 고함쳤다. 거짓말 듣지 마. 강은수 씨, 내 손에 넘겨. 내가 경찰이다. 내가 유일하게 당신을 지켜줄 수 있어. 휘림은 조용히 팔짱을 끼며 중얼거렸다. 어차피 돈으로 결정되겠지. 모두의 시선이 은수에게 쏠렸다. 그녀는 손에 남은 작은 봉지를 꼭 쥐며 절망적으로 속삭였다. 그냥 하나님, 저한테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 봉지를 들어 올렸다. 전부 불태울 거예요.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었다. 뭐? 이경이 눈을 크게 떴다. 이 미친 아줌마가 동연히 절규했다. 그러나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라이터를 켰다. 작은 불꽃이 봉지에 닿으려는 순간 쾅! 어디선가 또 다른 총성이 터졌다. 봉지는 은수의 손에서 떨어지고 불꽃은 빗물에 꺼졌다. 모두가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그곳엔 권총을 든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누구야? 태구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그 사내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낮게 말했다. 여기서 더는 못 가. 이 판은 내가 접수한다.
쏟아지는 폭우 속 골목은 한순간 숨을 삼킨 듯 고요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권총을 겨눈 낯선 사내에게 향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다. 내 놈 누구냐? 도규만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사내는 피식 웃었다. 팬텀, 경찰, 재벌 다 모여있네. 좋다. 오늘부턴 이 판 내가 주인이다. 허세 부리지 마. 태구가 으르렁거렸다. 넌 누구 편이지? 팬텀이냐 경찰이냐? 사내는 총구를 돌려 은수를 겨눴다. 난 이 여자 편이지. 은수의 몸이 굳어졌다. 젖어요? 이경이 눈을 치켜떴다. 장난해요? 이 아줌마가 뭘 안다고. 사내는 이경의 말을 끊었다. 이 여자가 들고 있는 약. 그게 판을 흔드는 열쇠야. 팬텀도 재벌도 경찰도 다 이 여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도규만이 비웃었다. 내 놈이 감히 그걸 알아? 사내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드러난 얼굴은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미소를 가진 젊은 남자였다. 난 내가 버린 놈이다. 팬텀에서 잘려나간 게. 이름? 필요 없지. 하지만 오늘부턴 모두가 날 기억할 거다. 태구의 눈빛이 번쩍였다. 내 첩보에 잡히지 않던 이름 설마 그 유령. 사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팬텀의 그림자. 그리고 이제는 너희 모두의 재앙. 순간 동현과 준현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형님, 이 배신자 새끼. 그러나 사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방아쇠를 당겼다. 쾅! 쾅! 총성이 번개처럼 골목을 가르며 동현의 팔과 준현의 다리를 스쳤다. 피가 섞인 비가 튀며 바닥에 퍼졌다. 크! 동현이 비명을 질렀다. 젠장 이 새끼 진짜 총 쏘는구나. 준현이 이를 갈았다. 은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총구는 여전히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왜 저한테. 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내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넌 이제 미끼다. 너 하나로 이 모든 판을 흔들 수 있어. 태구가 소리쳤다. 강은수 씨, 저놈 말 듣지 마. 저놈은 당신을 이용할 뿐이야. 형사님 조용히 하시죠. 사내가 태구를 향해 총구를 돌렸다. 당신도 알잖아. 절박한 인간은 뭐든 한다는 거. 이 여자는 절박하다. 그래서 내가 필요해. 이경이 이를 갈며 앞으로 나섰다. 은수 아줌마, 내 말 들어요. 저 인간은 위험해요. 저랑 같이 가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살아? 사내가 비웃었다. 넌 아줌마를 살려줄 생각 없잖아. 너한테는 그냥 거래수단일 뿐이지. 난 다 봤어. 내가 어떻게 마약을 팔고 어떻게 웃으면서 아이들 가르치는지. 이 여잔 최소한 내 곁에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어. 은수의 눈이 흔들렸다. 저 정말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내 말만 따르면. 그 순간 도규만이 낮게 웃음을 터뜨렸다. 흥미롭네. 배신자가 돌아와 내 판을 흔들겠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 하지만 잊지 마. 결국 이 약의 주인은 나야. 순간 골목의 공기가 폭발하듯 뒤집혔다. 도규만의 조직원들이 몰려오고 경찰차의 사이렌이 멀리서 울려왔다. 그리고 은수는 자신도 모르게 이 거대한 전쟁의 한가운데 서게 되었다.